강유정 수석대변인입니다. 오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 덕분에 고육가 피해 지원금 1차 지원금 지급이 큰 혼란이나 불편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함께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과실을 함께 나누어 산업과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에는 국가의 부재로 다시는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을 담아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각 비서관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수석실은 우리나라 아동과 청년의 행복지수와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그리고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후 AI 미래기획 수석실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방안과 홍보소통 수석실의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실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목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언젠가 대수보 회의에서 이야기된 바 있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 배우자와의 삶에 있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신의 경험을 통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언론사의 보도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 피스칼 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 분야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되었다는 사회수석실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리니스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됐는데요. 여당은 10일까지 본회의 계속 열겠다고 했는데 또 정적수 부족으로 실제 통과 가능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별도로 언급하신 내용이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표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드린 바는 없으나 청와대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합니다.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오수연입니다. 이란 관영 언론에서 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상 외부 타격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서 어제 안보실장님 브리핑은 선박 피격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두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란 언론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좀 파악된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아시다시피 예인과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바 이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 처리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후속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좀 주문을 하셨는데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나 메시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언급은 추가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의 김미경입니다. 저는 어제 국무회의 때 나온 말씀 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금융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 또 보고 내용 외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금 더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좀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 외에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서 다시 보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우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봅니다. 어제 회의 과정에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아마 더 후속 검토된 이후에 보고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회의 내용 이외에 다른 비공개 내용은 없으므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SBS BJ 김한진입니다. 지난번에도 주요 먹거리 품목 가격 조정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물가 안정도 특별히 강조하셨던 만큼 조만간에도 지난번 같은 가격 조정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도 되는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 지금 이제 8,000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금투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거나 아니면 참모들께서 거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금투세 관련 이야기는 아예 언급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물가 안정 위한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 그리고 가격 불안 우려되는 품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신호등 체계로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상시 점검하고 또 한편으로 신속하고 좀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가 부담 완화 문제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먹거리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농축수산물은 할당 관세 할인 지원, 비축 방출 이런 주요 품목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제당 등의 원재료 가격 인하 후에 식품업계도 제품 가격 인하와 그리고 업계 협력을 통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사익 편취 및 담합, 사재기 등 불법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신 것처럼 엄단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상반기 중에 신속 마무리되는 사건 이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사익 편취에 대해서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위기 대책본부가 중심으로 품목별로 이 모니터링 진행과 함께 수출 통제, 물량 할당,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및 대체 공급성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대변인 아까 대통령께서 특목고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이거 조금 더 내용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아동의 청소년 행복 지수 이런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특목고는 이제 과거 특목고와 지금 어떻게 뭐 비슷하냐 혹은 다르냐 이런 현황을 좀 여쭤보셨고요. 그래서 대통령 당신이 이제 아이를 키우거나 할 때는 없었던 영재고라는 개념이 지금 어떤 개념인지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그에 대한 이제 참모들이 대답을 하자 영재가 그런 명실상부하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말 영재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AI나 혹은 IT 분야 관련된 영재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처럼 사회 변화에 따른 영재 교육이 잘 되어서 사회에 정말 명실상부하게 마땅한 그 쓰임을 하도록 영재도 그렇게 좀 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뉴스공장 박형광입니다. 그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을 좀 공유하셨는지 여쭙고 그리고 혹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좀 정책에 반영을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또 여쭙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한번 브리핑했던 적이 있었던 내용이라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를테면 뭐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배우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례들도 많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매우 사적인 네,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가령 그 남녀의 그런 사고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차이에 있어서 사소한 마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서로 지식이 있고 서로 선 지식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라고 개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후에 영상팀장님께서 카메라 꺼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교육 분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된 보고를 하면서 두 가지 징후를 말씀하셨다고 이제 교육 목적 수도권 전입 인구가 줄어들었고 지방대 경쟁률이 조금 올라갔다. 요 이외에도 혹시 다른 징후로 이 같은 보고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까?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쟁률 상승률이 지방 비수도권대가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교육 목적으로 서울 전입하는 인구가 10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지역 의사제와 연동해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네, 그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그 비수도권 대학 소재에 있는 권역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을 구체적으로 더 보태서 이 흐름 자체가 일종의 추세로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는 것과 함께 지방 정부의 그리고 지방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정책적 그 뒷받침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뉴시스 김종록입니다. 대변인 아까 금투세 오늘 뭐 논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앞으로도 논의가 없을 예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 논의가 따로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네.